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토픽에서 쓰기 51번부터 54번까지 문제 중에서 53번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토픽 사이트에서 공개된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최신 회차인 64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의 제목이 온라인 쇼핑 시장의 변화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53번은 30점이에요, 여러분. 30점이나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54번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떨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3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옆에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 기출문제 사이트, 토픽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자,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렇게 쓰면 저희가 30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토픽 사이트에서 공개를 한 답입니다. 그것을 제가 원고지에 한번 옮겨서 봤더니 269자가 나오네요. 네, 300자가 조금 안 돼요. 자, 그러면 53번 문제, 토픽 64회 53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쓰기 53번은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 아주 오래 일을 하고 또 이 토픽 문제도 많이 봤는데요. 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쓰기예요. 물론 읽기, 듣기도 어렵지만 학생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거는 바로 쓰기입니다. 특히 53번과 54번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특별히 연습을 하지 않고 바로 쓰기부터 연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을 직접 원고지에 써 볼 것.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난 그냥 읽으니까 알겠던데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쓰셔야 합니다. 꼭 써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글을 따라 쓰면요. 글의 분량도 대략 알 수가 있고요.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분하게 쓰면 이 정도의 분량이 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띄어쓰기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가르쳐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거 한 칸에 숫자가 2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원고지에 쓰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쉼표를 쓸 때 자, 원고지가 끝났어요. 그럴 때 쉼표는 원고지 밖에다가 쓴다는 거. 그쵸? 원고지 밖에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과 표현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시작할 때 하는 말. 온라인 쇼핑 시장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엇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하고 바로 첫 번째 자료 내용을 쓰면 되겠죠.
4년 만에 뭐뭐에 따른 이와 같이 뭐뭐한 반면 같은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써야 좋은 글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토픽 기출 사이트에서 모범 답안을 원고지에 직접 써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기출 문제의 모범 답안이 그 어휘 있죠? 어휘들을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휘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모범 답안에서는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증가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봐도 괜찮아요. 혹은 정확하게 자 46조 원에서 92조 원 하면 거의 2배죠.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이거 완전히 2배인데요. 그쵸? 그러면 가까이 대신 2배 오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겠죠?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다. 이렇게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을 어휘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한자어 단어, 동사, 형용사 등에서 좀 비슷하거나 같은 뜻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나만의 단어가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모범 답안을 그대로 베껴 쓴다 그랬어요. 모범 답안을 원고지에 그대로 베껴 쓰기. 그 다음에 이 베껴 쓴 것에서 단어를 바꿔보기. 단어, 어휘, 바꿔보기. 여러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더 적게 걸려요. 가끔씩 저한테 선생님 제가 이거 썼어요. 한번 봐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하지 않고 바로 글을 써서 글을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학생은 분명히 좋은 어휘를 사용하고 아는 것도 많아서 많이 썼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상한 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이 앞에 두 단계를 연습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 글은 선생님은 깔끔하지 않은 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과정을 거쳐서 3번은 원고지에 이제 자신의 글로 직접 써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부터 다들 먼저 하시는데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을 원고지에다가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글로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어 선생님이나 주변의 한국 사람에게 보여주면 한국 사람이나 한국 선생님들이 고쳐주기가 훨씬 쉬운 깔끔한 글이 돼버려요. 자, 오류도 훨씬 줄고 실수도 훨씬 줄고 아주 깔끔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연습은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쓸 때는
먼저 제가 토픽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리면요. 요즘 문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문제는 설문조사 그림 하나만 있거나 어떤 장단점을 설명하는 글 하나만 있거나 그래프 자료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자료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원인과 현상과 결과, 추세까지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통 한 문제에 설문조사나 그래프나 원인 분석까지 모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자, 그냥 문제만 봤을 때는 요즘 너무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그대로 쓰고 조금씩만 내가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의 문제들은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자료 하나로 200에서 300자의 글을 스스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하지만 요즘 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제목, 문제, 다음을 참고하여 온라인 쇼핑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시오. 잘 읽어보셔야 해요. 특히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그 말로 첫 문장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을 많이 보면 아마 알 거예요. 이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던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끝나던데?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뭐에 대하여, 무엇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혹은 뭐뭐에 대해 조사했더니 뭐뭐를 실시해 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설명할 때는 뭐뭐으로 나타났다, 뭐뭐으로 응답했다, 뭐뭐의 결과가 나왔다,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문장 한번 볼까요? 온라인 쇼핑 시장의 변화. 자, 이거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문제에 있던 따옴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로 첫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온라인 쇼핑 시장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죠? 자,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14년에 46조 원, 2018년에 92조 원으로 자,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죠. 4년 이거는 2배. 자, 그러면 이걸 다 설명해야 되겠죠. 쉬워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자,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말이죠. 자료에. 2014년에 46조 원, 2018년에 92조 원으로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네. 이 고기 그냥 먹어도 아주 맛있죠. 그쵸? 그런데 이러한 양념, 조미료를 조금만 뿌리면 정말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53번도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나 자료들을 그대로 써도 괜찮은 글이지만 거기에 약간의 어휘만 추가하면 아주 멋있는 글이 돼요. 오, 이런 전문적인 글도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다른 건 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다 썼어요. 그쵸? 2018, 2014, 14, 46, 46. 자, 그대로 다 썼습니다. 자, 물론 단위, 원이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 앞에 이 세 줄은 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양념에 해당하는 조미료에 해당하는 이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만 살짝 추가를 하면 돼요. 아까 이거 대신에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그랬죠? 4년 만에 2배 증가했다. 4년 만에 뭐 많이 증가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료도 지금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했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용 기기에 따른 매출액이기 때문에 사용 기계란 뜻이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비교하고 있어요. 컴퓨터의 경우 2014년에 32조 원, 2018년에 39조 원으로 소폭 증가. 자, 볼까요? 컴퓨터는 조금 증가했죠. 그쵸? 조금 증가했습니다. 자, 이 소폭이란 말은 아주 조금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볼까요? 스마트폰은 14조 원에서 53조 원으로 자, 이거 소폭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큰 폭이죠. 대폭이라고도 합니다. 대폭. 자, 소폭과 대폭 관계가 어때요? 네, 이것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반면이라는 글을 써준 거예요. 자, 여기 반면이라는 글을 써주면요. 꼭 반드시 주어는 2개여야 돼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2개를 써줘야 합니다. 컴퓨터의 경우 이렇게 소폭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자료 설명까지 마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결론은 보통 시작할 때 이와 같이 이러한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뭐뭐한 원인은 뭐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 각 절의 주어는 꼭 써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 시장이 변화한 원인은 자, 변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해졌고 똑같이 썼죠, 그냥.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비해 자, 비교할 때 비해라는 말 쓴다는 거 아시죠? 비해 쇼핑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쓰면 바로 결론까지 되는 겁니다.